지금 보시는 곳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거돈사지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거돈사는 일부 전해지고 있는 기록과 그리고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여러 번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결과 신라 말기경에 창건이 되었고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크게 중창이 되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된 그런 사찰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지만 고려 시대에 번창했을 때는 법당을 비롯해서 여러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는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지 외곽에 멀리 비가 서 있는데요. 저 비는 바로 거돈사의 고려시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공국사 지종의 탑비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거돈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거돈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를 할 때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탑이 큰 나무 옆에 있었고요. 또 경작지하고 민가들이 사지에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60년 8월경에 촬영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은사님인 정여우 교수님이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민가들이 몇 채가 있고요. 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1971년도에 촬영된 사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년도에 촬영된 사진도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가나 경작지가 조금씩 정비가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정화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에 석탑에 대한 해체 보수고 공사가 이루어질 때 사리공에서 발견된 모습이죠. 2001년도의 모습이고요. 2007년도의 모습입니다. 많이 정비가 된 그런 모습이죠. 2019년도 모습인데요. 민간들이 옮겨지고 사역을 정비해서 지금은 아주 잘 정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지 입구에 폐교된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운동장에 쓰러진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단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진입로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 때 거돈사를 어떻게 신도들이 들어왔는지 간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부도가 고려 초기 거돈사로 하산해서 입적했던 원공국사 지종의 사리탑을 재현해서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돈사는 고려 초기에 원공국사 지종이라는 스님이 하산하면서 이 지역의 중심 사찰이 된 그리고 대찰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그런 사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남한강이 수훈교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한강을 끼고 있었던 사찰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강원도 원주 지역의 거돈사를 비롯해서 흥법사, 법천사, 그리고 경기도 여주의 고달사, 그리고 충청도 충주의 숭선사 이런 사찰들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찰들은 고려시대 남한강을 중심해서 수훈교통의 요지에 위치를 해서 역이나 원의 기능과 함께 해당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 행정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들은 고려의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대차례 합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해석하기도 모두 폐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어떤 흥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돈사지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반출되기도 했고요. 또 도난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공국사 지종의 부도였던 승묘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묘탑은 현재 사지 외곽에 남아있는 승묘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당시 지종이라는 법호를 가진 스님이 고려 현종으로부터 아주 높은 예우를 받았는데요.
현종대인 1013년에 왕사로 추대됐고요. 그리고 1016년에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에게 병이 위독해지자 귀산할 것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또는 인연이 깊었던 곳을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 스님이 가고자 하는 사찰로 하산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산소를 지정해서 그 사찰로 하산하게 합니다. 물론 스님과 관련 있는 사찰로 하산을 하게 하죠. 그러면 그 스님이 그 사찰로 하산해서 머물게 되는데요. 당시 그 스님이 왕으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았던 승려였기 때문에 승려가 하산하면 왕이나 중앙정부에서 그 스님이 하산한 사찰에 정치 경제적인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하산하면 그 사찰이 크게 중창되기도 하죠. 바로 이 원주 거돈사도 원공국사 지종이 하산하자마자 크게 중창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고려시대 탑비들의 비문 기록을 보면 하산한 사찰에서 스님이 오랫동안 살면 그 사찰도 오랫동안 크게 중창되기도 하고요. 또 하산하자마자 바로 입적하면 사찰이 크게 중창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스님이 하산한 그리고 입적을 전후해서 크게 중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돈사는 바로 지종이라는 스님이 하산한 이후에 크게 중창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종은 거돈사로 하산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봄에 병이 크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만 입적하고 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018년 4월 17일에 입적을 했고 4월 22일 거돈사 동남쪽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사실을 왕, 그러니까 현종에게 알리자 현종이 충신을 보내서 조문하게 했고요. 그리고 국사로 추봉하고 시호를 원공, 타포를 승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종이 4월 17일 입적하자 왕이 국사로 추봉하고 탑을 세우도록 허락을 했고 4월 22일 조문이 끝나자 장사 지내게 했는데 화장을 한 것은 아니고 매장을 해서 탑을, 다시 말해서 부도를 세우고 그 세운 부도의 탑의 이름을 승묘라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도가 원공국사 지종의 사리탑인 승묘탑인데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요. 비율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돌을 깎은 수법이나 조각이 아주 정교하고 섬세해서 당시 최고의 장인이 설계하고 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국공이 파견되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리탑은 탑신석 정면에 명문도 새겨져 있어서 주인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신석 문비 상부에 명문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기록과 유물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리탑이 세워진 이후에 원공국사 지종의 제자들은 행적을 모아서 고려 현종에게 비문을 차내줄 것을 올립니다. 그러자 왕이 최충에게 비문을 차내게 하고 비문이 완성되자 그 비문을 내려서 새기도록 합니다. 바로 그 연대가 102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탑비에 새겨진 비문으로 봐서 원주 거돈사의 원공국사 지종의 승묘탑은 1018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와 한 쌍으로 세워지는 승묘탑비는 1025년에 건립되어서 원위치의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었는데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인 1911년에 일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당시 경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이죠. 이 서울로 지종의 승묘탑을 옮겼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지에서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강가까지 싣고 갔고
강에서 배에 싣고 서울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마 배에 싣고 남한강을 따라서 옮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1912년경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과 함께 오늘날 명동성당 부근에 당시 일본인인 와다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 세워져 있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해방 이후인 1948년경에 경복궁에 세워졌고 지금은 용산으로 옮긴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원공국사의 사리탑인 승묘탑은 참 많은 역사의 애환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애석한 일이죠.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은 이 사리탑을 만든 조상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력이 약하면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는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